1762년 5월 13일 조선의 영조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폐위시킨 뒤 뒤주에 가두어 굶겨 죽이는 임호화변을 일으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로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날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 아내 세손빈 김씨 등과 함께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외할아버지인 좌의정 홍봉안이 있는 외가로 잠시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조의 안타까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어린 소녀가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정조의 첫사랑 성덕임이었습니다. 당시 성덕임의 아버지 성윤우는 중인 출신으로 홍봉안의 집에서 청지기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성덕임은 어릴 때부터 홍봉안의 집에서 자랐으니 유년 시절 외가를 드나들던 정조는 그녀를 마음에 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정조와 해경궁 홍씨는 9일 만에 영조의 부름을 받고 다시 궁으로 돌아갑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사망하자 시호를 내리고 세자의 지위를 복권시켰으며 세손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와 함께 경희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창경궁으로 돌아온 어머니 해경궁 홍씨는 사가에서 눈여겨본 성덕임을 본방나인으로 궁궐에 불러들였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성덕임이 총명하고 외모가 복스럽다며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고 전하는데 어제 의빈 묘지병에 따르면 성덕임은 생후 1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구별할 줄 알았고 그를 빨리 깨우칠 만큼 총명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타고난 품성이 탁월하여 겸허하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검소하고 절약함을 실천했다고 칭찬하고 있으니 매사 모범적인 성덕임의 성향이 까다롭고 엄격한 궁궐에서 일하기에 적합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무렵 정조는 궁궐로 돌아왔으나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는데 아버지 사도세자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변덕스러운 영조와 자신을 후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궁 안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곳은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거주하던 창경궁이었습니다. 정조는 문안 인사를 위하여 어머니의 거처를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본방나인이 된 성덕임과도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정조는 훗날 이때의 성덕임에 대해 용모가 깨끗하고 단정하며 성품은 단아하고 장중하며 부드러웠다고 표현하며 그녀를 회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정조는 11살에 이미 혼인을 한 상태였는데 그 신부는 김시묵의 딸, 훗날 효의왕후 김씨가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차분하고 단아한 성덕임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에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1766년) 어느덧 15살이 된 정조는 마침내 관례를 올렸고 세손빈 김씨와 하폰례도 올리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후궁을 둘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자 정조는 곧바로 그녀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자신의 후궁이 되어 승은을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성덕임은 놀랍게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명은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정조의 구애를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궁녀라면 누구나 선망할 만한 일생일대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세손빈이 아직 아이를 낳고 기르지 못하여 감히 승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시 정조와 세손빈 김씨는 아직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신이 정조의 승은을 받고 후궁이 된다는 것은 윗전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의빈성 씨와 효의왕후 김씨 사이가 무척 좋았다는 사실을 여러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의빈성 씨가 1753년 7월생, 효의왕후는 1753년 12월생인 동갑내기로 입궁 시기도 10살이었던 1762년으로 같았습니다. 서로 비슷했으니 어릴 때부터 친했고 마음속으로 효의왕후를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조는 의빈을 사랑했지만 의빈은 죽는 순간까지도 효의왕후를 위했고 효의왕후도 의빈의 죽음에 친형제의 죽음처럼 슬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조는 성덕임의 의견을 받아들여 승은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국의 세손이 일개 궁녀에 고백했다가 보기 좋게 차인 꼴이었지만 정조는 어제 의빈 묘지병에 이러한 자신의 연애의 흑역사까지도 솔직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정조의 대인배적인 면모와 함께 성덕임을 아끼는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정조는 성덕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더 이상 다그치지 못하였다고 할 만큼 성덕임의 인품에 더욱 매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덕임은 정조의 구애를 거절한 뒤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세월이 흘러도 새손빈 김씨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1776년 25세의 정조는 험난했던 세손 시절과 왕위 계승의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여 마침내 조선의 국왕에 등극했습니다. 1778년 왕대비 정순왕후 김씨는 중전 효의왕후가 후사를 낳지 못하자 왕실의 어른으로서 정조에게 후궁을 간택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6월 정조는 최측근이던 홍구경의 누이 동생인 원빈홍 씨를 간택하여 후궁으로 책봉합니다. 하지만 원빈홍 씨는 입궁한 지 불과 1년 만에 13살의 어린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이의 죽음에 분노한 홍구경은 효의왕후가 자신의 동생을 독살했다고 모함하며 궁녀들을 고문하는가 하면 정조가 새로운 후궁을 들이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등 폭주하다가 정조의 분노를 사 모든 권력을 잃고 실각했습니다. 믿었던 측근의 사직과 혼란스러운 후궁 후사 문제까지 마음이 복잡했던 정조가 다시 떠올린 인물은 성덕임이었습니다. 정조는 성덕임을 처음 본 이후 20년 동안 후궁의 반열에 두었다고 기록할 만큼 그녀에 대한 애틋한 순정을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궁궐 생활에 익숙하고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던 성덕임을 후궁으로 책봉한다면 모든 분란이 정리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성덕임에 다시 한번 승은을 제안했는데 성덕임은 이번에도 정조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왕비에게서 자손을 보지 못했으니 관례에 따라 3명의 후궁을 드리는 것이 순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고백도 거절당한 정조는 1780년 3월 어쩔 수 없이 화빈윤 씨를 후궁으로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화빈윤 씨는 상상 임신 파동을 일으키며 왕실의 신임을 잃었고 시기와 질투가 심하여 정조의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덕임을 잊지 못한 정조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 번째로 구애에 나섰으니 다시 덕임을 찾아가 승은을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덕임은 여전히 후궁 셋을 먼저 드린 뒤 승은을 받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자신이 직접 쓴 그녀의 묘지문에서 당시 심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 승은을 내렸을 때 내전이 아직 귀한 아이를 낳아 기르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이에 감히 명을 따를 수 없다며 죽음을 맹세했다. 나는 마음을 느끼고 더는 다그치지 못했다. 15년 뒤에 널리 후궁을 간택하고 다시 명을 내렸으나 비는 또 거절했다. 이에 빈의 노비를 꾸짖고 벌을 내렸고 그러한 뒤에 비로소 4명을 받들어 자기 차례가 돌아온 날 밤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달에 임신함으로써 이민 9월에 세자를 낳았다. 결국 정조는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첫사랑을 15년 동안 끈질기게 공략한 끝에 마침내 자신의 여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782년 9월 7일 새벽 덕임은 연하당에서 마침내 왕실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왕자를 출산하였고 이에 정조는 다음과 같이 하교하였습니다. 왕자가 탄생하였다. 임금이 승지와 각신들을 불러 보고 하교하기를 궁인 성씨가 태중이더니 오늘 새벽에 분만하였다. 종실이 이제부터 번창하게 되었다. 내 한 사람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이 나라의 경사가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더욱더 기대가 커진다. 후궁은 임신을 한 뒤에 관작을 봉하라는 수교가 이미 있었으니 성씨를 소형으로 삼는다 하니 신하들이 경사를 기뻐하는 마음을 아뢰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하였다. 이후 2달 뒤에 정조는 덕임이 낳은 왕자를 원자로 삼고 명호를 내렸습니다. 또한 1783년 2월에는 덕임을 빈으로 삼고 의빈이라 칭하게 하였습니다. 그녀의 빈호 의는 정조가 직접 정했습니다. 정일품 빈의 접치를 받은 그녀는 대단한 지위와 건세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매사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의빈은 후사를 낳지 못한 중전 효의왕후에게 저는 아이만 낳았을 뿐 원자는 중전의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윗전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켰습니다.
효의왕후 역시 덕임을 질투하지 않았고 자신의 양자로 입적했음에도 친모인 의빈이 무뇨세자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빈은 다시 임신했고 이듬해인 1784년 윤 3월에 옹주를 낳았습니다. 아들에 이어 딸까지 얻은 정조는 이제 진정 아비가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정조와 의빈 부부에게 오래가지 않아 비극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의빈이 아이를 낳은 후 피접을 나갔는데 이때 옹주가 경기에 들려 불행히도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정조와 의빈은 몹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정조는 옹주를 잃은 슬픔으로 며칠간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의빈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알아눕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본 정조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뭔가 선물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7월에 3살의 원자였던 덕임의 아들 순을 세자로 삼았으니 이 아이가 바로 무뇨세자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빈에 대한 정조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으니 그녀는 1786년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의빈의 나이는 35살이었고 노산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그녀에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786년 5월 무뇨세자가 홍역을 앓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조는 급히 의학청을 설치해 치료하게 했습니다. 이후 점차 증세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기에 의학청을 철수하고 고유제, 사면령, 조세탕감을 지시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며칠 뒤 증세가 악화되어 5월 11일 창경궁 자경정 동쪽 행각에서 홍역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때 무뇨세자의 나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의빈은 임신한 몸으로 세자의 빈소를 지켰고 장례식 때는 무덤까지 따라가 서럽게 울었습니다. 정조 또한 통곡을 거듭하며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했고 자신이 직접 묘지까지 가서 잠도 자지 않고 밤을 샜습니다. 당시 효창묘에 장사 지내던 날의 상황을 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뇨세자를 효창묘에다 장사 지냈다. 이날 새벽에 발인을 하였는데 임금이 홍화문 밖에 나와서 곡하고 전별하였다. 장사가 끝나자 임금이 친히 신주를 쓰고 초우제를 지내고 그대로 하룻밤을 지냈다. 무뇨세자가 죽은 뒤 의빈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겉으로는 이 몸이 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에 끌려 방자하게 마음대로 슬퍼하며 제가 스스로 돌보지 않는다면 나라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의연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하지만 그것이 병이 되어 알아누웠고 결국 궁궐 밖으로 피접을 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약하여 칠정 증세가 있다. 5월 이후 중병에 걸렸고 이에 본궁으로 피접을 보냈다. 칠정 증세란 곧 마음의 병을 말합니다. 무뇨세자의 죽음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입어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후로 의빈은 경희궁에서 지냈고 그곳에서 2달쯤 머물다가 그해 9월에 창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의빈은 만삭이었는데 병증이 심각하여 그 몸으로 출산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그녀를 회복시키기 위해 늘 그녀 곁에 머물렀습니다. 약을 다릴 때도 직접 검열했고 약봉지와 약그릇도 직접 챙겼습니다. 혹 누군가가 약에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약봉지와 그릇은 항상 침실에 보관하도록 엄명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의빈의 몸과 마음은 속으로는 망가져가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정조가 찾아올 때면 항상 웃음으로 맞이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병세가 위독해지자 어느 날 운명을 직감한 듯 정조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서글픈 마지막 유언을 남겼으니 제가 죽어도 중전과의 사이에서 후사를 낳게 된다면 지하에서라도 즐겁고 좋아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남편과 왕실의 미래를 더 걱정했습니다. 이런 정조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의빈은 1786년 9월 14일 창덕궁 중의당에서 뱃속의 아유와 함께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정조는 4개월 사이에 사랑하던 아내와 2 아이를 모두 잃는 비극을 맞이해야만 했으니 실록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의빈 성씨가 조라였다. 하교하기를 의빈의 상례는 갑신년의 예에 따라 후정의 1등의 예로 거행하라 하였다.
임금이 매우 기대하고 있다가 그지없이 애석해하고 슬퍼하였으며 조정과 민간에서는 너나 없이 나라의 근본을 걱정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병이 이상하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제부터 국사를 의탁할 때가 더욱 없게 되었다 하였다. 이는 대체로 의빈의 병 증세가 심상치 않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무슨 빌미가 있는가 의심하였다고 하였다. 정조는 대통을 이을 아들에 이어 사랑하는 연인마저 잃게 되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고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조는 의빈성 씨가 독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독살을 막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 컸습니다. 정조가 의빈 사망 당시 병이 이상하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말을 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의빈성 씨의 아들이 곁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정조는 무녀세자 옆에 그녀의 묘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조선의 예법상 후궁과 세자가 함께 묻히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정조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예법까지 무시해가며 의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더불어 정조는 의빈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직접 글로 남기기로 마음먹고 그 글을 그녀의 묘에 함께 안장하니 바로 어제의 의빈 묘지명입니다. 어제 비문에서는 정조는 너는 멀리 떠났다. 너를 데려올 방법이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내 물리칠 방법도 없다. 이로써 느끼나 참 슬프고 애달프다. 나는 저승도 갈 수 없다. 너를 생각하면 애통하고도 슬프다라고 의빈을 향한 절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정조는 매년 의빈의 기일마다 빠짐없이 제문을 직접 지어 올렸는데 글 마디마디마다 국왕으로서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애절한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정조는 의빈이 세상을 떠난 후 14년 뒤에 승하했습니다. 정조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군주로 기억되지만 아버지, 아내, 자식 등을 잇따라 먼저 떠나보내며 개인적 삶은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의 짧은 삶이 애달파서 훗날에라도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랬던 로맨티스트 정조의 순수한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의빈 성덕임의 이름과 흔적이 역사에 남을 수 있게 한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아, 너의 근본이 굳세여서 갖추고 이루어 빈궁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죽어서 삶을 마치느냐. 지금 이 상황이 참 슬프고 애통하고 불쌍하구나. 평상시 화목하게 지냈건만 네가 나를 떠나 죽고 말았으니 너무 애달프고 슬프다. 사랑한다. 참으로 속이 탄다. 네가 죽고 나서 나와 헤어졌다. 나는 비로소 너의 죽음을 깨달았다. 너는 멀리 떠났다. 나는 무릇 지나고 나서 깨달았다. 너를 데려올 방법이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내 물리칠 방법도 없다. 이로써 느끼니 참 슬프고 애달프다.